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이 약 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각각 편의점과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고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의 전략지로 총출동해 본격적인 유세전을 펼칩니다. 이른바 LH 5법 가운데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합니다.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일부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 등에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 문제에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 대전과 광주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엔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LH 사태로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이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고위공직자 1,800여 명의 재산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신고된 평균 재산은 1인당 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 1,800여 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인당 14억 19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1억 3,112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총액 1위는 강남권 아파트 2채 등 165억여 원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었고 박영서 경북도 의원과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종한 부산시 의원은 1년 새 재산이 45억 원가량 늘어 가장 많이 늘었는데 비상장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절반가량은 토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토지 자산을 합치면 1,007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공직자 중 토지 자산 1위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7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고 장차관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이 17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땅을 가진 사례도 있었지만 수십 년 전에 매매했거나 상속받아 투기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평균 재산이 1년 전보다 3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억 2천만 원 증가했는데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임야를 새롭게 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산은 20억 7,700만 원으로 1년 새 1억 2,800만 원 늘었습니다. 새 사저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약 9억 800만 원 줄고 부동산은 10억 3,500만 원 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청와대 실장, 처장, 수석, 비서관 등 55명의 평균 재산은 14억 7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참모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난해보다 2억 9,900만 원 늘어난 45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땅 구매에 예민한 상황에서 최재성 정무수석은 배우자 소유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산 3억 400만 원 상당의 임야를 새롭게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집이 없는 최 수석이 거주 목적으로 이곳에 집을 짓고 있다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과는 전혀 관련 없는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3명 중 1명꼴이었던 다주택자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배우자 공동 소유로 아파트 한 채를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가 포함된 주택을 기타로 신고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장인에게 상속받은 건물로 배우자 30%, 처남 40%, 처제 30%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며 소수 지분자는 해당 지분을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는 세법 시행령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다주택자였던 이호승 경제수석 등은 매각 등의 방식으로 1주택 보유 권고를 이행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이른바 LH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기부패 방지 5법 가운데 우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 투기로 거둔 이익은 모두 몰수 추징하고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공개 범위도 넓혔습니다. LH는 물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입니다. 정작 여야 모두 입법이 필요하다던 이해충돌 방지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법안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각과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곧이어 재보궐선거와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또다시 동력을 잃고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해 오늘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하면 빠르면 이번 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재판을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 더 논란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혐의는 왜 인정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요? 애초 예정된 1차 재판은 그제였지만 갑자기 다음 달 13일로 3주나 연기됐습니다.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인데 이마저도 재판 준비 기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행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 피해자와 부산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성추행 피해자도 입장문을 내고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었다며 재판 연기를 맹비난했습니다. 오거돈 측 변호인은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사본 일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인이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 그러니까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이들에게 쓰일 화이자 백신 50만 회분이 어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수송 차량이 중앙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하고 관계자가 영하 70도 초저온 상태가 유지됐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싱가포르 화이자에서 온도 기록이 확실히 됐는지를 저희가 컨펌을 받아야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어제 도착한 물량은 25만 명분으로 앞으로 1,3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접종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며 외출이나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 접종이나 다른 백신을 맞게 됩니다. 시민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의 순서대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접종 대상자는 접종 전에는 건강 상태를 잘 살피시고 접종 부위는 어깨 끝에서 5cm 정도 내려온 삼각근으로 이보다 낮은 부위에 맞으면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상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동의율이 70%까지 떨어지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3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국은 11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968명에게 접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6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접종하려는 이유 중에서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72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숫자보다 15명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카드를 뽑아들자 나온 조치인데 이 검찰이 뒤늦게 개혁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한명숙 전 총리가 처음 받은 혐의는 대한통운에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듬해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 한만호 씨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별건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별건 수사는 애초 혐의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조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꼽힙니다. 별건 수사가 결국 특정인을 잡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별건 수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행은 별건 수사를 위해선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하겠다며 무리한 구속 수사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개혁책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의 고강도 합동 감찰을 앞두고 나온 데다 이미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주문한 바 있어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다시 한번 대규모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현재의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이 뽑아든 감찰 카드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본부에서 연설에 나서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의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강제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상당히 달라진 방향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가능한 상황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를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품에 있던 7살 어린이가 군경의 총격에 숨지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가 어제 반쿠데타 시위 등으로 체포돼 구금 중이던 시민 600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시위대를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구금 중이던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교도소를 나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은 쿠데타 규탄 시위와 관련해 구금 중이던 628명이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 취재 중 체포됐던 AP 기자도 포함됐는데 그동안 미 국무부가 석방을 촉구했던 기자입니다. 전격적인 석방 조치는 군사정부의 민심 달래기로 보입니다. 그제 만달레이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집안에 있던 7살 소녀가 숨진 사건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여론 악화를 막으려고 석방 카드를 꺼낸 겁니다. 600여 명이 석방됐지만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여전히 2,418명이 구금 중이거나 체포영장 등이 발부됐다며 상황이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하루 양곤 등 미얀마 전역에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는 침묵 시위로 군사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인천 계산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 42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A씨가 운전하던 택배 차량이 쓰러진 장소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업무 중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400m, 63빌딩 1개 반 길이의 대형 화물선이 좌초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습니다. 세계 물류의 대동맥이 막히면서 하루 만에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가 무려 400m나 되는 거대한 화물선이 수로 한복판을 가로막았습니다. 뱃머리가 모래톱에 박혀버린 탓에 예인선이 한꺼번에 달라붙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의 통행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22만 톤급 초대형 선박 에버 기븐호가 좌초된 건 현지 시간 23일 아침 7시 40분쯤입니다. 시속 74km나 되는 센 모래바람이 불면서 배가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12%를 담당하는 물류의 대동맥이 막히면서 세계 무역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루 평균 50척 넘는 배가 이곳을 통과하는데 벌써 100여 척이 운하 주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은 하루 만에 6%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And a lot of these refineries run on very tight schedules, right? So even a 1, 2, 3 day delay really impacts things. 운하 당국이 배를 빼내기 위해 분투 중이지만 통행이 언제쯤 재개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에서 흥국생명이 기업은행을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은 손가락 부상을 입고도 붕대를 감고 펄펄 날았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김연경은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손이 불편한데도 김연경이 스파이크와 페인트 공격을 자유자재로 섞어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자 그간 부진했던 부두나도 맹활약하며 점수를 벌려갔습니다. 결국 집중력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흥국생명이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을 발휘하는 사이 리시브가 흔들린 기업은행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리시브가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흥국생명은 기업은행을 3대 0으로 꺾고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따냈습니다. 끝까지 간다를 슬로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좀 잡고 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V리그 챔피언 자리를 노리게 된 김연경. 완승을 거둔 흥국생명은 내일 GS칼텍스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오늘부터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자구도가 확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각각
대학가 편의점과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오늘 오전 0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파란색 목도리를 메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매대를 정리하고 계산대에서 직접 손님을 맞은 뒤 생활시장, 민생시장이 돼야겠다고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고단함,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 1, 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군자 차량사업소. 흰색 방역복을 입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운행을 마친 지하철 객차 안으로 향합니다. 손잡이와 좌석을 닦으면서 코로나19 방역에 함께한 오 후보는 다시 뛰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선언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앞서 두 후보는 양자 구도가 확정된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박 후보가 내곡동 땅에 거짓으로 일관하는 오 후보의 모습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았다며 LH 사태의 원조격이라고 비판하자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직 시장의 성추행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